네, 안녕하세요. 저는 10주차 생화학부 실험 조교를 맡은 오신혜라고 합니다. 이번 주에는 택폴리머레이즈라는 단백질을 오버 익스프레션 시킨 다음에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택폴리머레이즈를 퓨리피케이션 하는 실험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 정제할 택폴리머레이즈라는 단백질은 Thermus aquaticus라는 균에서 뽑아내는 것인데요. 이 Thermus aquaticus라는 균은 온천수에 사는 호열성 세균 중에 하나로서 고온의 열을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thermostable한 특성은 PCR을 위한 폴리머레이즈로 각광을 받았는데요. 그 이유는 그 전에는 이제 37도에서 최대 활성을 가지는 이콜라의 폴리머레이즈를 사용을 했었는데 매 PCR 사이클마다 고온을 견디지 못했던 엔자임이 디네이처가 되어서 사이클 한 번 끝날 때마다 갈아주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고온을 견디는 택폴리머레이즈를 사용을 하면 그런 번거로운 작업이 필요가 없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PCR 기술이 향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택폴리머레이즈가 작용하는 원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이 리액션 버퍼 내에 매그네슘 이가 아이온이 코팩터로 작용해서 DNA 스트랜드의 3'OH가 DNTP의 알파 포스페이스의 뉴클리오필릭 어택을 하면 5'에서 3' 방향으로 DNA 합성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을 매개하는 효소가 택폴리머레이즈입니다. 그리고 이 택폴리머레이즈는 5'에서 3'으로 이동한 엑소뉴클레이스 활성은 가지고 있는 반면에 프루프리딩을 하는 기능인 3'에서 5' 방향으로 프루프리딩을 하는 엑소뉴클레이스 액티비티는 가지고 있지 않아서 DNA가 합성될 때 발생하는 에러에 취약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PFU 폴리머레이즈라고 하는 또 다른 떨모스테이블한 DNA 폴리머레이즈의 프루프리딩 도메인을 붙여서 피델리티가 높은 다시 말해서 에러가 적은 리컴비넌트 DNA 폴리머레이즈를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택 폴리머레이즈를 정제하는 방법을 오늘 배워보려고 합니다. 택폴리머레이즈를 정제하는 실험 과정은 택폴리머레이즈 이러한 성질들을 고려해서 만들어졌는데요. 첫 번째로 고려되는 성질은 temperature stability입니다. 대부분 단백질들은 일반적으로 고온에서 unstable한데 본 실험에서 사용되는 택폴리머레이즈 단백질은 thermostable함을 사용을 해서 그런 성질을 사용을 해서 온도를 높이는 과정을 purification 과정 중에 넣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temperature stability를 고려하여 정제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질은 biospecific affinity라고 하는 것인데요. 지난주 실험에서 중요하게 고려를 해야 했던 부분이었죠. 폴리스티딘과 니켈 이가 아이온과 베일이 결합을 한다는 이룬다는 점을 이용을 해서 정제를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charge properties라는 성질인데요. 이 실험에서 이따 설명할 거지만 아이온 익스체인지 기법으로 정제를 할 때 타겟 단백질이 어떤 찰지를 띠는지 그리고 어떠한 찰지를 띠는 레진과 바인딩을 할 수 있는지 고려해서 레진의 종류를 고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salt 또는 ionic strength라고 하는 것을 고려해야 되는데요. 정제하려는 단백질이 가지는 찰지 또는 ionic strength에 따라서 어떤 화합물과 precipitation 또는 salt라고 하는 것을 형성을 할 수 있는지 고려를 해서 정제 기법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단백질 정제 과정에서는 이 salt의 사용이 항상 중요하게 여겨지고 고려됩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는 실험 순서를 간단하게 요약하고 있는 것인데요. 뒤에서도 한번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쭉 읽어보시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택포를 정제하는 원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볼 것인데요. 앞서 말했듯이 hit을 이용하면 택폴리머레이즈를 제외한 대부분 단백질들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택폴리머레이즈를 제외한 이콜라이 단백질들은 떨모스테이블 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초반 퓨리피케이션 과정에서 열을 가해서 셀 라이셋을 좀 클래리파이를 하고 대부분의 컨테미네이팅 단백질들을 디네이처 시켜서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택폴리머레이즈가 정제될 수 있는 두 번째 성질은 DNA 바인딩을 한다는 그런 프로퍼티인데요.
단백질들은 대부분 평균적으로 뉴트럴한 찰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택폴리머레이즈는 포스포디에스터 반드로 구성되어서 네거티브 찰지를 강하게 가지고 있는 DNA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포지티브 찰지를 가진 폴리에틸레닌이라는 케미칼과 프레시피테이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폴리에틸레닌 또는 줄여서 PEI라고 하는 화합물은 아직 라이셋에 남아있는 컨테미넌트, 즉 다른 단백질들이나 솔트와 같은 것들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이온 익스체인지 컬럼 크로마토그래피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택포를 정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실험에서는 네거티브 찰지를 가지는 그 레진에 택포를 바인딩을 시켜서 그 외에 컨테미네이팅 단백질들을 추가적으로 제거를 하고 또 앞 단계에서 택볼과 함께 용출됐던 PEI도 이 단계에서 제거가 됩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앞서 언급한 택폴의 프레시피테이션에 사용되는 폴리에틸레닌의 구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폴리에틸레닌은 에틸레닌이라는 모노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에틸레닌이라는 모노머는 더블 본드는 없지만 이민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고요. 아무튼 이 모노머로 구성된 폴리에틸레닌은 아민 그룹이 아주 많기 때문에 어시딕하거나 뉴트럴한 pH 조건에서 플러스 찰지를 띠고 이로 인해서 네거티브 찰지를 띠는 분자들, 이 실험에서는 DNA와 인터랙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PEI가 택포를 걸러내는 방법을 낚시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볼 수 있는데요. PEI가 그물이면은 택폴이 물고기, 뭐 DNA가 미끼, 그 정도를 생각해서 택폴이 붙은 이제 네거티브 DNA를 통해서 포지티브 찰지를 가진 PEI가 택폴을 DNA와 함께 붙잡을 수 있는 그런 기전을 통해서 택폴이 정제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이온 익스체인지 크로마토그래피의 구체적인 원리에서 또 설명을 해볼 것인데요. 이 아이온 익스체인지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이제 상반된 찰지를 띠는 전해질들 사이에서 인터랙션을 통해서 아이온 컨테이닝 물질을 분리하고 정제해내는 방법입니다. 이 아이온 익스체인저라고 하는 것은 크게 캣아이온 익스체인저와 애나이온 익스체인저로 분류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캣아이온 익스체인저는 레진 자체가 애나이온이어서 캣아이온, 즉 플러스 찰지를 가진 솔루트를 잡아서 분리를 해내는 역할을 하고요. 이 애나이온 익스체인저는 그 반대로 플러스 찰지를 띠고 애나이온을 가진 솔루트를 분리를 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본 실험에서 사용하는 레진은 바이오엑스 7D라는 레진으로 매크로 레티큘러 아크릴릭 폴리머레이즈 라티스의 칼복실릭 익스체인저 그룹을 보유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위캣아이온 익스체인저의 역할을 가지고 또 높은 분자량의 솔루트를 분리해내는 분리능이 있습니다. 최종 정제 단계인 바이오엑스 7D 크로마토그래피 과정은 불필요한 잔여 단백질들을 제거하는데 더 중요하게는 PEI를 제거를 합니다. PEI는 남게 되면 DNA 폴리머레이즈의 기능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아이온 익스체인지 컬럼 단계에서 제거가 되어야 합니다. 네, 이 슬라이드는 이제 자세한 실험 순서를 나열을 하고 있는데요. 크게 셀 라이세이트를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퓨리피케이션을 진행하는 과정을 나눠볼 수 있고요. 네, 여기에는 본 실험에 사용되는 버퍼들과 그 버퍼에 들어가는 구성물질들과 그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읽어보셔도 될 것 같고 제가 몇 가지 중요한 팩터만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 각 버퍼 A, B, C 모두에 들어가는 트리스 HCl이라는 그 물질의 역할은 단백질이 불안정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적정 pH를 유지하는 pH 버퍼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버퍼 B와 버퍼 C에 들어가 있는 이 KCl, 솔트죠. 이 솔트의 농도가 다양하게 들어가 있는 이유는 일단 50mm몰의 KCl은 택폴리머레이즈 구조가 좀 안정적으로 존재할 수 있게 하는 솔트 조건이고요. 그 50mm몰 아래에 0에서 25mm몰의 KCl은 워싱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그 이상의 150부터 200mm몰의 KCl은 하이솔트 버퍼로 PEI나 레진과 붙은 택폴리머레이즈 단백질을 일루션
할 때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여기 EDTA와 PMSF라는 화합물이 들어가는데요. 이들은 이제 프로티에이즈 이니비터 역할로 단백질의 인테그리티를 유지하는, 단백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NP40와 트윈20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톨라헤드와 하이드로필릭 테일을 가진 윅 디터전트이고요. 단백질들끼리 넌스페시픽하게 바인딩하거나 애그리게이션 하는 것을 방지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몇 가지 구성 요소들의 역할이 중요하고 또 나중에 시험에 출제될 수도 있으니 한번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앞 슬라이드의 그 구성 성분들을 표로 정리한 것이고요.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실험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간단히 훑고 넘어갈 테니까 실제 실험 과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영상을 통해서 영상을 시청을 하시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데이에서는 택폴리머레이즈를 발현하는 이콜라이를 배양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데이에서는 그 이콜라이를 적정 농도로 키워준 다음에 이 IPTG라는 화합물을 넣어서 택포를 과발현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데이에서는 이제 셀을 할베스트를 하는데 이콜라이를 라이시스를 하고 프로틴을 추출해내는 그 과정을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버퍼에 이콜라이 그 셀을 리서스펜션을 하고 그다음 이콜라이 셀을 라이시스 할 때 이 라이소자임이라는 엔자임을 쓰는데요. 이 라이소자임은 여러분이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그 라이소솜에 있는 거기서 유래된 엔자임이고요. 이콜라이의 셀월을 깨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75도의 열을 가해서 택폴리머리스 외에 이제 필요 없는 단백질을 변성시켜서 찌꺼기로 충전시키고 숲에 있는 택폴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각 정제 스텝에서 얻은 프로틴 샘플의 일부를 이렇게 모으는데요. 이거는 이제 마지막에 어떤 스텝에서 프로틴의 손실이 일어났는지 웨스턴 블럿 그 젤에 내려서 확인하기 위해서 샘플을 이렇게 각 정제 스텝마다 프로틴 샘플의 프랙션을 모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2% 폴리에틸레니민을 처리를 해서 얻은 침전물을 통해서 택폴리머레이즈를 획득을 하고요. 와시를 해주고 그 택폴이 들어가 있는 PEI 택폴 침전물을 하이솔트 솔루션에 이제 일루션을 해서 택폴을 얻고 그 일루언트, 그 수퍼네이턴트에 택폴 단백질이 녹아 있습니다. 혹시 여기서도 일부 프랙션을 모아서 이후 젤에 내리는 데 쓰고요. 이 모든 정제 과정 중에 단백질이 깨지지 않게 적정 pH와 살트가 유지된 그 버퍼가 컨디션을 유지해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아이온 익스체인저 레진 BioX7D라는 그 레진 컬럼에 샘플을 바인딩을 시키고요. 3번의 워시를 하고 그 다음에 하이솔트 KCl이 들어간 버퍼를 쳐서 원하는 단백질을 용출해냅니다.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퓨리파이된 택폴 샘플을 얻을 수 있고요. 이 각각 정제 스텝마다 얻은 단백질 샘플을 SDS 페이지 젤에 내려서 이제 밴드의 상태를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서는 각 스텝별로 정제된 프로틴 프랙션의 양을 확인하는 과정이고요. 여러분이 웨스턴 블럿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워서 아시겠지만 샘플이 젤에 분리될 수 있게 힛 디네이처를 시켜주고 4X 샘플 다이, 샘플 버퍼와 함께 로딩을 한 다음에 이 쿠머시 브릴리언트 블루라는 스테이닝 솔루션으로 스테이닝을 해서 프로틴 밴드를 비주얼라이즈 한 다음에 디스테이닝 솔루션으로 백그라운드 스테이닝을 깔끔하게 제거를 해줍니다. 그러고 나면 이러한 형태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실제 실험 결과는 아니고요. 예시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여기 보여지는 것처럼 언노운 밴드의 두께랑 진하기를 정량된 BSA 단백질들의 밴드의 두께, 진하기와 비교를 해서 각 스텝별로 용출된 단백질의 양을 측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실제 실험에서 얻은 결과인데요. 왼쪽 여기 제 사진을 보시면 왼쪽부터 라이제이트, 히트 스테이블 샘플, 포스트 PI 샘플, 플로우 스루 샘플, 워시 끝나고 나서 얻은 샘플, 일루션,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총 9개의 샘플 순서대로 젤에 걸어서 확인한 결과입니다. 여기 표를 읽어보시면 퓨리피케이션 폴드와 일들을 계산하는 법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를 표를 이미 주어진 값들을 잘 비교해서 여기 빈칸에 들어가는 퓨리피케이션 폴드랑 일들을 계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계산한 값을 이제 리설트 섹션과 디스커션 섹션에 기재를 하면은 레포트를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홈워크는 한번 읽어보시고 어려울 건 없을 것 같고요. 1번에서부터 4번까지는 제가 첨부한 조교 결과에서 계산을 하면 되고 5번은 참여 학생 결과에서 참고를 해서 이 언스페시픽 밴드에 대한 본인들의 생각을 한번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레포트에 대해서는 우선 아시겠지만 수기 작성 필수고요. 그리고 결과표랑 제 사진 보고 홈워크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을 정리해서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드라인은 이제 다음 주 월요일 11시 59분까지 받겠고요. 그 이후에 받은 것은 감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 이메일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보내주시면 되고 레퍼런스에 위키나 네이버 지식인, 브릭 등의 신뢰할 수 없는 소스를 넣으면은 감점을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제출할 때 낱장으로 보내지 말고 각종의 PDF 파일 하나로 병합해서 보내주세요. 작성하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면 여기 학예 이메일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설명한 내용 중에서 설명하거나 PPT에 나온 내용 중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될 거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홈워크 1, 2는 참여 학생 결과표를 채우는 거죠. 잠시만요. 왜 안 넘어가지? 요거를 조교 결과를 보고 그 올려진 결과표에 조교 결과, 참여 학생 결과가 있는데 조교 결과표를 보고 지금 여기 요 결과요. 그러니까 네, 요 결과를 보고 채우면 됩니다. 참여 학생 결과표는 그 퍼더 스터디, 그러니까 5번 문제를 적을 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질문 있나요? 제가 출석 체크를 한번 하고